TV 김재구입니다. 지금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그리고 하태경, 유승민 수준이 저 지경이니까 참 더 이상 상대하기 힘들다라고 말하는 진중권 교수의 말이거든요. 왜냐하면 국민의힘 일부 대선 주자들과 이준석 대표, 당대표죠. 여성 지우기가 날로 도를 넘고 있다. 왜냐하면 여성 할당 폐지한다고 그렇게 목소리를 높였던 이준석 대표가 이제 뭐 여가부까지 폐지한다고 들고 나오기 시작했어요. 여성과 무슨 원수라도 왼수라도 졌나 비빔밥을 만든다더니 이게 이제 부처 문제와 아주 수장 문제를 구분 없이 마구 비벼버리겠다는 그런 뜻인 줄을 미처 몰랐었다. 아니 최근에 진중권 교수가 여성신문 기고 글을 공유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좀 길지만 이게 기고한 글인데 여성 할당제에 대해서 이제 썼다는 얘기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진중권 교수 하는 말. 정치 무대에 여성이 남성보다 적은 것은 문제일까요? 이게 물어보고 자 그렇습니다. 왜 국민 절반의 삶과 경험이 제대로 그 정치 의제화될 수 없는 그런 정치적 구조가 문제가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이 문제냐? 대한민국이 여성 할당은 목표가 아니라는 수단을 쓰고 있는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성 예비 출마자들을 청중으로 하는 이야기 자리에 초대되는 일이 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청년 여성 정치인으로서 여러 얘기를 하면서 빼놓지 않는 주제 정치 영역에서 여성의 과소 대표성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정치 무대에 여성이 남성보다 적은 것은 이게 문제냐. 그렇다고 왜냐고 물어보면 국민 절반의 삶과 경험이 제대로 정치 의제화되지 않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이 문제란 말이냐.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정치를 결정하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정치는 공동체 내의 여러 중대 사안을 두고 다양한 결정을 내리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결정을 맨 앞에서 의제에 대한 결정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자, 무엇이 의제고 의제가 아닌지를 정하는 권력은 정치의 핵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의제가 되지 않으면 다뤄지지 않는 것이죠. 그만큼 국민들이 피곤한 거예요. 그리고 다뤄지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권력자들은 까다롭고 복잡한 문제들을 아예 의제 자체를 테이블에 올리지 않는 방식으로 아주 손쉽게 그냥 회피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회피되어온 무수한 법안 중에 하나가 바로 차별금지법이라는 건데 그렇다면 무엇이 의제가 되겠습니까? 아니 의회에 모여가지고 있는 시민의 대표들이 의제라고 생각하는 것을 의제가 된다? 그러면 그건 맞는 얘기 같은데 그러면 무엇이 의제이고 의제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은 각각 대표들이 살아온 삶과 경험이 반영이 된다라는 건데 자 그러기에 의회 내의 다양성 그리고 국민을 닮은 국회 구성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거든요. 전제를 깔아놓고 말씀드리자면 온통 아주 비슷한 삶을 살아온 이들로만 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다면 그러면 그런 삶을 살아온 이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의제가 효과적으로 반영이 되겠지만 말이죠. 그들과 아주 다른 삶을 살아온 이들의 문제는 좀처럼 제대로 다뤄지지 않고 이것을 그냥 덮어버리는 그래서 국민들이 골고루 혜택 받을 수 없는 편파적인 그런 나라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것을 상상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건 안 된다. 자, 한국처럼 오랫동안 남녀의 성역
역할이 뚜렷이 구분되어 온 사이에서 국회의 절대 다수를 남성이 차지하는 것, 이거를 용납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회가 여성들이 겪는 삶의 문제를 제대로 정치 의제화하기 어려운 그런 대한민국 국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성 할당제가 필요하고 또 가산점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다 폐지를 한다고 날뛰고 있는 이준석 대표의 그 생각은 지금 현 대한민국 정치에 맞지 않다. 그런 생각이 확실하게 들잖아요. 그리고 만일에 300명의 국회의원들이 전부 여성이었다면 그러면 우리 국회는 저출생 문제에 대해서 훨씬 효과적인 대책을 내놓을 수도 있었다고 생각이 되지 않아요? 홍준표 의원은 이번에 의석을 비례대표 다 없애버리고 150석으로 하자. 이런 것을 이제 공약에 내세우셨는데 그것도 사실 비례대표가 전혀 없으면 또 전문직 의원들이 없으니까 그것도 좀 약간은 어폐가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은 오직 여성들 몫으로 치부해 왔잖아요. 제가 김재구가 늘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말을 할 때마다 제가 항상 이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은 여성들이 늘 해왔다고 말씀을 몇 번이고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 동안 대한민국의 여성들은 남성들에 비해서 아이를 낳고 또 기르는 일,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아주 잘 알게 되었기 때문에 여성 할당제가 필요하고 여성들이 이 문제를 다루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맞는 것이고요. 고령화 사이에서 이 적응하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인에 대한 돌봄은 아주 오랫동안 여성들의 몫이었고 지금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진중권 교수가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수많은 노인들을 돌보아온 수많은 여성들은 타인을 어떻게 돌봐왔는지 또 돌봐야 하는지 좋은 돌봄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고 사회적 지원이 무엇인지를 남성들에 비해 잘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스스로 직접 돌보아 왔었고 또 아이를 낳고 길러봤었고 사회에 진출하게 이렇게 만들어준 대한민국의 여성들이 이런 일을 해야 마땅한 거 아니냐. 그래서 여성한테 좀 할당제를 주는 걸 폐지하면 안 된다. 그런 지론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일에 300명이 국회의원들이 전부 여성이었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탈시설 문제는 진작 해결이 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장애인에 대한 돌봄이 대대로 가정 내 여성들의 몫이었다면 또 몫이었으면 이 사이에서 그 돌봄의 무게를 홀로 오롯이 감당해내는 것은 그 어떤 슈퍼우먼에게도 너무나 어려운 일일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그 돌봄은 개인이 아닌 사회의 몫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을 여성들은 아주 잘 납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전문성이 있는 것은 대부분 이제 여성들이 정치계에 들어오게 그렇게 배려를 해주자 그런 얘기인데, 자 그렇다고 제가 이 글을 통해 가지고 내가 주장하고자 하는 바가 국회의원 300명 전원을 여성으로 할당하자는 그런 얘기는 솔직히 아니고요.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현실주의자다. 누가? 진중권 교수가 21대 국회의 여성 의원 비율이 불과 19%밖에 되지 않는 현실에 입각해서 진중권 교수는 이 글을 이렇게 기고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 의원 비율이 19%라는 숫자에서 유추해낼 수 있는 합리적 명제는 남성들이 여성에 비해 더 정치적 능력이 뛰어나다. 그런 것이 아니고 여성들이 남성에 비해 정치에 진출하는 과정에서 무언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것이다. 그 어려움은 복합적일 것이다. 왜? 가정 내 출산, 또 육아, 돌봄의 부담과 정치적 포부 사이에서 고민하다가 꿈을 접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아주 기가 막힌 팩트입니다. 그리고 정치는 원래 남자들이 하는 일이라는
남자들이 하는 일이라는 사회적 편견도 한 몫을 했을 것이고요. 또 꿈을 품고 뛰어들었다가 그냥 해도 쏟아지는 그런 온갖 그러니까 꿈을 키우기 위해서 뛰어들었다 해도 쏟아지는 온갖 성희롱, 성폭력 그리고 이중 잣대 속에 자기 능력을 제대로 돌봐 펼쳐보지 못하고 그냥 포기한 그런 대한민국의 여성들이 정말 많다는 얘기죠. 많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 정치의 벽이 너무 높으니까 그래서 이런 전문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그냥 포기하고 만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현재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어려움은 우리 사회가 함께 해소를 해줘야 할 그런 문제가 아니겠어요? 자, 정치 영역에서 여성의 과수대표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방법은 뭐냐? 이 모든 문제들을 전부 해결을 하면서 자연히 여성 의원들이 늘어나기를 기다리는 것이다. 또 다른 방법도 있다. 어떤 것이냐?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을 시도하면서 동시에 서민의 대표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아주 곧바로 여성들을 위한 그런 자리를 마련하는 것도 있는데 간단히 말하자면 선거에 여성 할당을 도입하는 겁니다. 자, 여성 할당은 정치에서 그 여성의 과소, 대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확인된 가장 확실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명확히 뒷받침하는 것이 바로 2018년 6.13 지방선거 그때 결과가 있었죠. 지난 지선에서 광역단체장 당선인 17명 중에 17명 전원이 남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광역 기초단체장이요.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자, 당선인 226명 중에 여성은 딱 8명밖에 안 뽑혔어요. 그러니까 광역의원 가운데 여성의원 비율은 19.41% 정도가 됐고 기초의원은 겨우 30%를 약간 넘겼어요. 자, 그러면 단 하나, 기초의원 당선인 가운데 비례대표 당선인의 남녀 비율은 정반대의 양상이 됐었죠. 기초의원 비례 당선인 385명 가운데 11명의 남성을 제외한 나머지 97.14%의 당선인 전부 여성이었습니다. 비례대표.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답은 간단한 거예요. 비례대표 여성 홀수 번호 배정이 그 해답인데요. 정치에 있어서 여성 과소대표 문제는 말 그대로 대표성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으로서의 삶과 그리고 경험이 충분히 정치 의제로 반영될 수 있는 구조를 가진 의회를 만드는 것이 문제가 되는 문제라는 건데, 이 문제에 있어서 여성 할당제는 매우 아주 유효한 수단이다. 그러니까 내가 수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점을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다. 누가? 진중권 교수가. 여성 할당은요, 지금으로서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유효한 수단일 뿐 완벽한 수단도 아니고 절대선도 절대약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성 할당이 마음에 안 든다. 자, 그러면 문제를 해결할 다른 더 유효한 수단을 가져와서 이야기하길 바란다. 문제 해결에 관심도 없으면서 어떻게든 문제를 풀어보려 하는 그런 사람들을 방해하고 관심을 끌어보려는 아주 악취미가 있는 게 아니라면 당신들이 그런 제안을 나한테 해봐라. 누가? 유승민, 하태경, 이준석. 그리고 여성 할당으로 시민의 대표가 된 사람들의 능력이 부족해 보인다고 생각하는 저들의 생각은 너무 참 기가 막힌 수준이다. 글쎄, 아무리 뛰어난 남성이라 할지라도 여성 의원이 부족해서 생기는 문제를 자기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당연하죠. 아무리 능력이 있는 남성이라도 여자들이 애를 낳아서 기르고 또 그렇게 돌봄을 했던 그런
것을 하면서 살아온 대한민국의 여성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남성은 능력 부재가 되는 겁니다. 저희들 세대도 마찬가지지만 현 세대도 아직까지 그게 대한민국의 그 사회, 대한민국에 지금 돌아가는 그런 형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유승민 대표 뭐 여가부 폐지, 그리고 하태경 둘이 이준석 대표 여성 할당제 폐지, 이런 부분은 지금에 맞지 않는다. 그래서 저는 진중근 교수가 생각하고 진중근 교수가 말하는, 난 거기에 난 합당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오늘 요 시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좀 약간 전문적인 거라서 우리 저 구독자님들도 뭐 잘 이해하시겠지만, 워낙 TV 김재구 구독자님들은 탁월하시니까 충분히 이해할 거예요. 좀 지루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시사를 했습니다. 이번 시간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